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손입니다. 오늘도 멋진 차를 한번 비교해볼까 하는데요, 이 두 대 디펜더 110과 130을 한번 비교해볼까 합니다. 딱 모습만 보면 어때요? 똑같은 차 아니냐? 이거 뭐야, 랜드로버 디펜더, 이거 그거잖아. 근데 왜 두 대를 가지고 왔어?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 촉이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댓글을 쓰기 전에 잠시 멈춰주세요. 이 뒤에 있는 랜드로버 디펜더는 같아 보이지만 같은 차는 아니에요. 랜드로버 디펜더 뭐 있어요? 디펜더 90, 디펜더 110, 그리고 디펜더 130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숫자의 의미가 뭔 차이냐?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차 길이는 맞는 얘기인데요, 랜드로버 어디 거야? 영국이잖아, 영국. 영국은 센티미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치를 사용합니다. 이전 세대 디펜더 보면은 그때도 차명이 90, 110, 130 이렇게 됐었어요. 그때 인치수로 90인치, 110인치, 130인치로 휠 베이스 구분을 나눠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온 아이덴티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10도 리뷰해봤고요, 130도 촬영을 해봤었죠. 뭐 130 같은 경우에는 X7이나 이렇게 세대 비교해가지고 랜드로버의 장단점과 그 매력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110과 130의 차이가 과연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야, 차 길이만 그냥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차 길이가 일단 다르지만 소소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급을 분명히 나눠놨습니다. 뭐 랜드로버 리뷰하면 항상 어떤 얘기 댓글 달려요. 야, 그거 고장 겁나 나는 차인데 그걸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유독 랜드로버는요, 차이점이 분명해요. 특히나 랜드로버를 탔는데 만족을 하는 분들이 진짜 너무 좋아해서 계속 랜드로버만 사고요, 탔는데 고장으로 이렇게 막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분들은 랜드로버를 안 탑니다. 그게 이제 몇 세대를 걸쳐 나가면서 완전히 갈렸거든요. 그 재미난 통계가 나와. 실제 원호는 정말 만족해서 타고 다니는 차가 이 랜드로버고요, 꼭 그 차를 타지도 않고 겉핥기식으로 느꼈는데 불만을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극명하게 나뉘는 브랜드가 랜드로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디펜더 110 같은 경우에는 4기통 터보 가솔린 모델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130 같은 경우에는 6기통 디젤 엔진 라인업을 준비를 한 거죠. 뭐 이게 뭐 110이라고 해가지고 디젤 모델이 없고 이런 건 아니긴 한데, 110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솔린 모델도 생각보다 인기가 많고 130 같은 경우에는 디젤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마력은 거의 300마력이에요. 비슷합니다. 단 토크가 차이가 있어요. 디젤 하면 토크가 좀 높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 4기통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40.8 토크가 나오고요, 이 옆에 있는 130 6기통 디젤 같은 경우에는 66 토크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럼 가격을 무시할 수 없겠죠. 얼마냐? 이 110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가 거의 그냥 한 1억 정도 보시면 돼요. 1억에서 스타트하고 뭐 시트 옵션 이런 거 추가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1억 1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30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2천 정도 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여기 옵션 같은 거 집어넣으면 1억 3천 정도에서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딱 130 엔진룸 열어보니까 뭔가 진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행사 갔다 온 것 같아요. 오프로드 막 산에 가고 막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하는 브랜드가 랜드로버입니다. 저희 이제 자동차 유튜버다 보니까 다양한 브랜드의 행사장을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럼 가면 느끼는 게, 브랜드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색깔이랑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약간 럭셔리 브랜드를 지향하는 롤스로이스, 뭐 벤틀리, 뭐 포르쉐 이런 애들은요, 실 나올 때 막 W 막 고급 호텔 막 이런 좀 럭셔리한 분위기를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하고요, 스포티한 브랜드 있잖아요. 뭐 맥라렌,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애들은 서킷 행사 같은 거, 우리 차 한번 느껴봐,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반대로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막 산이나 강이나 막 차박 같은 것도 하고 액티비티한 거 좋아하는 분들, 그러면서 럭셔리한 진짜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정말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혀 보넷에 물 들어간다고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딱 디자인 보면 어때요? 각져가지고 뭔가 좀 존재감을 보여주는 디자인을 하지 않나요? 이 디펜더가 이번에 이렇게 디자인이 나오면서 되게 이제 매니아적인 분들을 되게 많이 좀 끌어당겼어요. 요거 좀 위에 올라가면 뭐 G바겐도 있을 수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뭐 브롱코도 있을 수 있는데, 30대에 결혼을 안 한 좀 개성을 강한 차를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디펜더 110이면 멋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신형 같은 경우에는 2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냥 가기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디펜더 130 선택하면은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자, 그럼 외관에서는 이 차이가 어떤 게 날까요? 뭐 큰 거 없어요. 지금 120 같은 경우에는 안개등이 없거든요. 근데 130은 안개등이 조그만하게 들어와 있죠. 요 정도 말고는 거의 전면에는 차이가 없고요.
두 차량 다 에어서스가 기본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디펜더 90은 에어서스가 안 들어가거든요. 110이나 130은 에어서스가 들어가고요. 이 130이 좀 더 크고 무겁기 때문에 브레이크 시스템이 130이 좀 더 좋습니다. 4P 브레이크가 들어가요. 120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2P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겁니다. 게다가 휠 디자인도 좀 더 달라요. 이거 자세히 안 보면은 뭐가 다른 거야 알 수 있지만 좀 더 우람하고 와이드한 거는 130이고 약간 슬림하면서 이제 기교를 부린 거는 110 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휠을 이 번호로 지금 많이 부르거든요. 얘가 50949, 얘가 5098이에요. 이 랜드로버 휠 중에 가장 인기가 많고 카피힐도 많은 게 5098입니다. 요게 휠이 가장 인기가 많은 거죠. 랜드로버가 약간 이런 좀 그 강인한 투박한 휠 디자인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많이 채택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피렐리의 스콜피온 타이어고, 요거는 미쉐린의 레티튜드 타이어가 지금 들어가 있네요. 요 둘 다 SUV 전용 타이어라 보시면 되고요. 옆에 이제 에어덕트가 이렇게 뚫려 있죠. 요거는 이제 뭐 도어할 때 스노클 여기 해가지고 연결하면은 앞에 이제 보내 여기 물 안 들어가고 이게 영향이 있긴 한데 뭐 기본만 해도 충분합니다. 뭐 사실 후면부도 달라진 거는 거의 없어요. 뭐 외관, 디자인 뭐 이런 거나 똑같기 때문에 길이를 보면은 야 얘가 130이냐 110이냐 이런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옆에 세워놓지 않는 이상 얘가 110인지 130인지 물론 90은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차이가 안 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원래 이 스페어 타이어 커버 있죠. 요게 130은 기본이고요. 110은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10 출고하는 분들은 스페어 타이어 커버를 따로 주문 안 하고 이제 딜러분들이 이제 출고 선물로 이게 많이 주는데, 랜드로버를 살려면 누구한테 사야 되느냐? 랜드로버에서 14년 동안 있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브랜드에서 10년 이상 있는 분들은 정말 고인물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차 사야 돼. 그냥 반짝 한 1, 2년 있다가 이런 분들에게 사면은요, AS나 뭐 추후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혜택들을 한 번도 못 받거든요. 근데 이 14년 동안 랜드로버 한남전 시장에 터줏대감으로 있는 고성근 차장님, 우리도 랜드로버 함께하고 있죠. 특히나 랜드로버는 행사가 정말 많아요. 막 무슨 오프로드 행사, 1박 2일 뭐 차박 행사 이런 게 많은데, 이렇게 오래 있는 분들이랑 친해지고 이런 분들에게 차를 출고하면 이런 행사에 초대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싸게 사는 것보다 이런 행사 가서 한번 경험해보고 느끼잖아요. 본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차의 진가를 느낄 수 있을 만한 행사에서 경험을 해보면 이거는 나중에 돈 주고도 못하는 거예요. 꼭 한번 경험해 보시고 또 우파TV 보고 연락 주셨다 그러면 특별한 선물이라든지 더 잘 챙겨주실 테니까 많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 보통 일반 차들이 열리잖아요. 근데 랜드로버 같은 이런 오프로드 차들은 문이 옆으로 열립니다. 이게 장단점이 좀 확실해요. 뭐 일단은 봤을 때 멋지죠? 근데 단점은 뭐예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 위로 올라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에 천장에 뭐가 있거나 좀 흡수하면 같이 안 열리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 대비 효율성이 좀 좋거든요. 잘 열려요. 근데 옆으로 열리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또 이 스페어 타이어 크기가 크기 때문에 문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주차선 봐봐요. 딱 지금 뒤에 끝에 대놨는데, 일반적인 그냥 위로 열리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차선을 붙여서 열어도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위로 열리기 때문에 열리거든요. 근데 얘는 좀 어때요? 뒤에 차가 있으면 문을 못 열어요. 이런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문도 묵직해야 돼.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거나 바람 불거나 뭔가 움직였을 때 확 젖히면 사람이 이제 움직이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뒤에 차가 있는데 갑자기 확 열려가지고 부딪혀서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 문 여는 것도 굉장히 묵직하고 여기 심지가 되게 좀 단단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움직임 자체도 쉽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110 같은 경우에는 3열 시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트렁크 공간은 더 넓어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130도 3열 시트를 폴딩을 하면은 트렁크 공간은 다 여유가 있습니다. 디펜더 자체가 오프로드 막 이런 걸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220V도 있고 차 높이 조절하는 거, 에어서스가 기본이기 때문에 차고 높이 조절하는 것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게다가 아웃도어, 액티비티한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즐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트렁크 커버도 어때요? 단순히 뭔가 부직포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은 다른 소재로 이게 막 들어가 있죠. 이런 게 왜 들어가 있냐면요, 막 흙 같은 거 막 묻거나 이러면 부직포 이러면은 오염되면 잘 안 지워지거든요. 세척 좀 힘들고. 근데 이런 식의 좀 특수한 소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세척하기도 편하고 관리가 편하다. 그러니까 손상 같은 게 많이 안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130은 어때요? 130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부직포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차 성향이 보여지는 거예요. 110이나 90은 액티비티한 거나 뭔가 좀 이렇게 레저 스포츠 활동을 많이 즐기는 분들이 많이 사는 거고, 130은 진짜 그냥 가족들용으로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트렁크 소재도 약간은 좀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액세서리 킷 연결하는 곳이고, 요거 이제 옷걸이 같은 것도 있고요. 조금 소소하게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뒤에 머플러 보면 어때요? 얘는 이 왼쪽에 지금 두 개가 듀얼로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머플러 통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110 같은 경우에는 듀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머플러가 나눠져 있고 통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 큰 차이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적인 요소로 그러니까 배기구로 이렇게 나눠놨다. 그리고 이게 디젤과 가솔린의 차이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자, 2열 공간은요, 뭐 110이나 130이나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단 차이는 130은 3열 시트가 있다는 거죠. 이 130 같은 경우에는 가족용으로 많이 출고를 해요. 110이나 90 같은 경우에는 가족도 가족이지만 되게 이제 운전자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130은 타협을 본 거야. 그러니까 운전자가 나는 그래도 디펜더 타고 싶어, 뭔가 오프로드하고 액티비티한 차 타고 싶어, 레인지로버 신형은 너무 비싸고 좀 부담스럽지만 디펜더는 그래도 좀 나름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요거를 생각을 하는데 가족들과 함께 탈 수 있는 또 X7이 눈에 아른가르 거려요. 그러면은 X7 사야 되나?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130이다. 이 3열의 시트도 생각보다 공간이 넓어요. 그리고 이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열보다 3열 시트가 좀 더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3열에 타면요, 공간도 공간이지만 내가 밖에 볼 수 있는 이 시야가 답답하면 멀미가 나고, 공간이 넓은데도 좁다라는 느낌 들거든요. 그래서 유리도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전방 시야도 줘야 되는데,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3열이 약간 계단 형식으로 2열보다 위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시야가 좋습니다. 공간도 넓고, 게다가 이제 이 위치가 뒤쪽 바퀴 위에 있기 때문에 살짝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쉽게 얘기하면 이 시트 바로 밑에가 바퀴가 있어요. 이 장단점이, 이게 좀 시야가 좋기는 한데 승차감이 3열은 이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도 얘는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차랑 경쟁했을 때 3열 시트가 그래도 좀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게다가 여기 지금 보면은 손풍구까지 돼 있죠. 요런 것들이 지금 딱 봤을 때는 이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3열을 안 타봤으니까 모르지. 이거 3열을 타면요, 에어컨 손풍구가 2열에 있어도 바람이 뒤로 안 넘어와요. 되게 답답하고 좀 짜증납니다. 근데 3열에 송풍구가 있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것도 좀 빠르게 느낄 수 있고요. 시타입 단자와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옵션들은 있을 만한 거 다 있고 썬루프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가족들과 타는 차 디펜더 130도 정말 좋은 대안이 됩니다. 진짜 뭐 부족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열에는 공조기 컨트롤러가 들어갑니다. 130에만 있고 110에는 없어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도 130에만 들어가는 거죠. 자, 130에 탑승을 했는데 딱 보면 없죠. 이 공조기 컨트롤러가 없고요. 사이드 스텝도 빠집니다. 자, 그리고 시트 배열도 좀 다르고요. 2열도 이런 식으로 암레스트나 이제 기존에 들어가 있긴 한데 3열 시트가 없어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위에 루프 쪽에 글라스가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이 디펜더만의 개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커다랗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긴 한데 저 이런 감성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엄청나게 효과가 있고 뭐 차이가 있고 이런 거는 아닌데, 운전자 말고 2열에 탄 사람들이 조금 더 다른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은 이 디펜더만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라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차의 성향과 그리고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의 취향,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디펜더를 구매하는 분들이 개성이 되게 강한 분들이 많이 사요. 이런 개성들을 되게 기존 디펜더 오너분들이 좋아하는 거죠. 시트가 라이트 오이스터라고 하는 이 시트 컬러거든요. 이게 되게 오묘하죠. 블랙이랑 화이트 조합이고, 저 130 같은 경우에는 탄 컬러, 뭔가 타서 탄 컬러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110과 130 주행 느낌은 과연 얼마나 다른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110을 한번 타볼게요. 우리가 110이나 130 리뷰했었던 것처럼 좀 더 이렇게 라이트하게 정리하고 110과 130의 차이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가 110 같은 경우에는 10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요. 근데 110만 해도 딱 타보면요, 충분합니다. 에어서스 들어가 있고 지금 공간이 굉장히 넓죠. 뭐 이런 수납함도 굉장히 넓고, 무엇보다 요즘에 뭐 C타입 단자면 C타입 단자, USB, 뭐 A타입이면 A타입 뭐 이렇게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110 같은 경우에는 C타입과 A타입, USB 타입이 다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되게 편해요. 얘는 두 가지 타입이 있고 시거잭까지 같이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이 되게 화려하거나 막 이런 건 아니에요. 디펜더 자체가 투박한 디자인을 많이 채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투박함이 오히려 이
디펜더만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특히 이 디펜더는 딱히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긴 하거든요. 워낙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요. 이런 좀 우람하고 딱 약간 색깔이 강한 차들, 특히나 뭐 브롱코, 쥐바겐 이런 차를 타보면 어때요? 승차감 진짜 개독이란 말이에요. 막 실용성과는 거리가 먼데 이 디펜더 110 같은 경우에는 실용성까지도 그 다음에 부드러운 승차감까지도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고 여기 센터 쪽도 수납 파이 굉장히 넓죠. 냉장고 기능도 이쪽에 있죠. 그 다음에 T맵도 들어가 있어서 막 엄청 옵션이 화려한 건 아니지만 있을만한 이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110 같은 경우에는 4기통 가솔린 터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300마력대의 출력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 마력을 막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차 무게와 크기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얘가 지금 2.3톤이 넘어가거든요. 2.3톤이면 뭐 그게 엄청 가벼운 건 아니잖아요. 300마력대 운전을 딱 조합을 해서 운전을 하면요, 한 1000rpm에서 2000, 그러니까 3000 넘지 않는 선에서는 굉장히 힘있게 나옵니다. 특히 도심 같은 저속에서는 야, 이거 디펜더 역시 랜드로버 힘있네, 그냥 파워풀하게 나가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배기량 바를 무시하지 못해요. 확실히 4기통인 거에 한 3000rpm 넘어가고 고속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좀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여유로운 주행을 원하는 분들은 디젤 모델을 선택하는 거를 그나마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6기통 모델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솔린도 6기통은 기가 막혀요. 자, 130은 딱 실내 느낌부터 다르죠. 좀 화려한 느낌도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11.4인치로 좀 더 커져요. 그러니까 확실히 디스플레이는 좀 커야 돼요. 그리고 AQS, 그러니까 이오나이저 요 시스템이 130에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필터, 이건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은데 요 에어컨 필터 또한 다른 게 들어갑니다. 이런 뭐 냉장고나 이런 소재들은 다 똑같은 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확실히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기 옵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 랜드로버를 타는 분들은 이제 이게 메르디안 기본 스탠다드 오디오가 들어가 있거든요. 스피커가 12개 380W 정도 나와요. 근데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요, 스피커가 28개 1700W까지 업그레이드가 돼요. 기본 오디오도 사실 나쁘지는 않은데 이 랜드로버 디펜더 자체가 차가 크잖아요. 그리고 실내가 이제 울려서 이게 소리를 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피커 개수와 이 출력이 좀 높으면은 오히려 좀 더 그 감동적인 사운드를 느낄 수 있거든요. 가격이 이제 오디오 옵션 가격이 좀 작지가 않아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한데, 어차피 한번 살차 조금 그런 실내에 대한 옵션들 있죠, 편의 옵션들, 이거는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이거 선택하면은 더 비싼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옵션을 아끼지 말고 좀 추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송풍구는 요 위쪽에 있어서 이거 110이나 130은 똑같거든요. 요게 약간 불편한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바람 세기를 좀 세게 하면은 뭐 상관은 사실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불편함들은 사람이 적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차에 적응하면은 다 편해요. 굳이 불편한 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130이나 110이나 보면요, 생각보다 차이 많이 납니다. 특히나 2열 승차감이 아니다요. 1열 같은 경우에는 110이나 130이나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물론 운전할 때 이 엔진 배기량이나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좀 더 뭐 주행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10은 운전의 재미는 좀 더 경쾌해요. 뭔가 좀 즉각적이면서도 운전자에게 그런 반응들을 바로바로 좀 전달해 주는 편이거든요. 130은 확실히 차가 좀 크고 길기 때문에 그런 전달력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반대로 2열의 승차감은 130이 넘사벽이에요. 요 3열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공차 중량이 아까 제가 120 뭐라 그랬어요? 2.3톤이라 그랬잖아요. 얘는 2.6톤이에요. 한 300kg 정도가 더 무거워요. 무거운데 오히려 2열은 뒤가 이제 무겁다 보니까 차를 좀 눌러줘서 특히 2열, 3열 승차감 면에서는 이 디펜더 130이 훨씬 더 부드럽더라고요. 게다가 이 디펜더는요, 저는 130을 많이 선택할 거면 가솔린보다는 디젤 모델이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마력은 300마력, 뭐 110이랑 똑같긴 한데 토크가 약간 66토크가 나와요. 저속에서 움직임도 경쾌하지만 중후반에 밀어주는 힘도, 이 토크감도 디젤은 전혀 막힘 없이 부드럽게 치고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디젤이 좀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게다가 이 차가 저기 뭐 오르막이나 뭐 오프로드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뭐 특히나 이제 내리막 경사가 좀 있는 데서 엔진 브레이크를 걸면서 내려오는데, 요게 원래 ZF 미션이 되게 부드럽게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 세팅도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죠. 이건 도심에서는 크게 느낄 수 없는 차이예요. 근데 이거는 오프로드 행사 같은 거 있죠. 그 랜드로버가 보통 이제 오프로드 행사 많이 하는데 그때 가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지금 얘가 이전에는 바디온 프레임에서 모노코크로 바뀌었어요. 야, 바디온 프레임에서 모노코크 바디로 바뀌면 이거 강성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걸 오프로드 어떻게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모르는 소리. 얘 행사장 가면 어디에요? 오프로드 행사장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전 세대랑 비교했을 때도 전혀 강성이 떨어졌다고 느껴지지도 않고요. 모노코크 바디의 강성의 탑티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두 대 랜드로버 110과 230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부분들이 확실히 존재하죠. 110은 110만의 매력, 130은 130만의 매력인데, 야, 가족을 생각한다면 130이 맞고요. 나 혼자 좀 타겠다, 좀 가격 대비 내가 운전의 재미를 좀 느끼고 싶다 하면은 110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랜드로버를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누구 소개시켜드렸어요? 고성근 차장님. 랜드로버에서 무려 14년 동안 근무한 고인물이죠. 고인물이기 때문에 한 1, 2년 있다가 바뀌는 그런 분들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시승도 좀 해보고 디펜더나 뭐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신형 이런 것들도 한번 타보면서 랜드로버의 매력을 한번 경험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4년 동안 오래 근무한 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연락 주시고 우파TV 보고 연락 주셨다면 더 그래도 신경 써주실 겁니다. 왜냐? 제가 그렇게 안 하면 지랄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영상 마련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파몰에 새로운 방향제가 또 입점했습니다. 엄청난 인기죠? 마일론 방향제가 입점을 했는데요. 갤러리 1탄, 2탄, 3탄 이렇게 입점을 하였습니다. 갤러리 1과 갤러리 2는 메탈 소재고, 갤러리 3은 플라스틱인데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메탈 느낌이 나죠. 뒷면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여기다가 리필킷을 낍니다. 고무링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석형 클립을 톡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